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휴일인데도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나경원, 장제원이 등장하는 것은 또 그렇다 치고요. 또 후보들인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김기현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많은 논란 속에서 이제 정진석, 지금 당대표죠,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김형호도 나오고 이준석도 나옵니다. 박지원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 백로고 누가 까마귀인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좀 편가르기 성격을 갖고 있죠. 누가 누구 편인 것인지 다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도 있고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나경원의 출마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더 시끄러워졌고,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누가 어떤 이익을 노리고 어떤 계산으로 저런 발언을 할까, 이게 훨씬 더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경원이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나경원 출마 못하도록 막느냐도 정치적 공세입니다. 나경원 출마 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 도의상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경원도 거의 이제 출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을 임명을 했다, 김민수를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다, 언론과의 이제 소통, 그걸 체계화했다. 그래서 출마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 출마 쪽으로는 상당히 기울었는데, 제가 어제 오늘 유심히 본 것은 장제원이 어제 나경원을 도발을 했습니다. 장제원이 김장연대다, 윤핵관이다 이러긴 하지만 장제원은 출마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장제원이 본격적으로 나경원에게 도발을 했습니다. 나경원이 제2의 유승민이 되려고 하느냐.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까지 많이 했습니다. 나경원에 대해서. 언제나 자기가 다 해야 되느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직까지 활용을 해서 자신의 이익 챙기기를 하고 있다. 친윤이냐? 아니다. 말도 안 된다. 반윤에 서게 된다. 반윤의 대표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도발을 했습니다. 장제원이 직접 나선 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을 반윤으로 몰면서 또 자신은 출마하지 않았으니까 김기현이 나서는 것보다는 자기는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을 테고, 또 나경원이 자기의 이 도발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나경원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했는데, 장제원이 그래도 직접 당대표로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김장연대, 또 친윤 핵심 이러니만큼 다른 친윤 의원들, 지금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나경원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장제원이 나설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장제원이 나섰습니다. 도발을 했습니다. 나경원이 상당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장제원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나경원 자신이 직접 대응하면 곧바로 자신이 출마를 한다라는 거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주변 사람을 시켜서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나경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에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출마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후보로 출마도 하지 않은 장제원에 대해서 후보로 출마를 거의 한 나경원이 굳이 이렇게 반박하고 나선 것은 본인이 직접 그런 의미로 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오늘 반박한 건 그겁니다. 장제원이 나경원을 향해서 제2의 유승민이 되려고 하느냐, 제2의 이준석이 되려고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의 반박은, 장제원은 제2의 진박간별사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진박간별사가 있었죠. 친박도 이제 믿지를 못한다. 진짜 친박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리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망한 것이 아니냐. 그 과거를 들고 와서 장제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경원과 장제원이 직접 부딪히는 이런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경원은 출마 쪽으로 상당히 기울은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장제원으로서도 나경원에게 뭐 눈물의 출마 기자회견을 하라라고 했는데 나경원은 출마 쪽으로 보고 많은 지금 후보들이 이제 전략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친윤계의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배현진 모두 나서서 뭐 나홀로 집에 이야기를 하고 나경원을 공격하는 것은 또 뭐 경쟁 과정이니까 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뭐 공격하고 반박하고 뭐 쭉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준석과 박지원이 여기에 왜 났습니까?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제가 보기엔 감옥을 가야 될 박지원, 이준석은 지금 성상납 부분으로 곧 기소가 돼야 되고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원과 이준석이 또 나서서 이 판에 개입을 합니다. 이준석이 나서서 장제원을 겨냥을 합니다. 사무총장 호소인이다 라고 하면서 김기현이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장제원이 사무총장이 내락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예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장제원을 공격을 하면서 이준석이 장제원이 협잡, 오만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장제원과 김기현 사이에 공천에 뭐 내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면 협잡인데 뭐가 협잡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오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장제원이 친윤 핵심으로서 굉장히 뭐 호가호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호가호위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제원이 굉장히 뭐 핵심은 맞습니다. 그리고 말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변호하고 또 이재명의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한 말을 하고 그게 영향력이 큰 것은 뭐 정치인이 영향력이 큰 것은 자기 정치력이죠. 그런 부분인데 그걸 오만하다, 협잡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뭐 더 중요한 건 이준석이 뭐 나설 때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김영태도 이렇게 나서서 나경원을 찍어 누르는 행태가 정말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에 부합하나 이랬는데 대통령이 뭐 나경원을 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은 저출산 부분을 맡고 있으니까 3개월 만에 그렇게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걸 동의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뭐 자기가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직에 수행하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겁니다. 자꾸 뭐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정진석이 오늘 이 말은 참 잘했습니다. 뭐 전당대회가 열리면 언제나 또 당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 번 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당의 단합, 화합, 전당대회의 원칙이 그것이지 않느냐. 전당대회 축제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유승민이나 이준석 그런 태도는 용서할 수가 없다. 앞으로 나경원이든 뭐 안철수든 김기현이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은 적절했다라고 보입니다. 김형호까지 나섰습니다. 전 국회의장 김형호. 이건 뭐 보지 않아도 눈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김형호 뭐 나경원과 함께 이렇게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총선 뭐 어쨌든 망했지 않습니까? 폭망했는데 김형호가 또 나경원을 지원을 하러 나섰습니다. 뺄셈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나경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격은 지나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이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나경원이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친윤 뭐 장제원 쪽에서는 어쨌든 공격을 해야 되니까 대립각을 세워야 되니까 이 전당대회 판에서는 공격은 과해지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나경원이 뭐 정말 당대표에 출마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뭐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직의 태도에서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나경원이 거칠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영호도 나경원을 지금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지원도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교통순경 노릇을 한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을 정리하고 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원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박지원은 이렇게 감옥 갈 준비나 하고 자기 뭐 재판받을 준비나 하는 것이 맞지. 참 이런 건 국민 눈에 정말 안 좋게 보이는 거죠. 박지원이나 이준석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안 좋게 보일 것이다. 나경원이 출마를 할 것이냐. 거의 출마선 80%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여론조사입니다. 나경원이 이길 수 있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느냐입니다. 나경원이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뒤집어졌죠. 그동안 나경원이 1위고 더블스코어 정도로 1위였는데, 그러니까 나경원이 33% 정도였고 이 김기현이 19% 정도였는데, 이게 일주일 사이에 뒤집어져서 김기현이 32%, 나경원이 26% 이런 순서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더블 스코어가 나와버렸습니다. 40% 되고 20% 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나경원은 뭐 당연히 김기현은 민심과 당심이 자기에게 모이고 있다라고 했고, 나경원은 당연히 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는 상당히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나 내놓죠. 리얼미터가 조작이 됐다 하면서 또 헛발질까지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얼미터가 당내 후보들의 이 지지율 조사하는 것은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면 경찰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가 아니면 밝혀낼 수가 없고요. 나경원이 이 부분을 측근들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경원이 지금 처음으로 여론조사가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론조사가 조작된 게 아니냐. 또 그 리얼미터 핵심 관계자가 그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한 것, 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인터뷰를 한 것,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온다. 그건 부적절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면 만약에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리얼미터와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나경원으로서는 치명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치명타라고 보고 이제 방어에 나선 것인데, 그렇게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은 꼴이 된다. 그래서 아마 고민일 겁니다. 헛발질도 했고 중앙선관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이번 주에 쭉 잇따라 나오게 될 여론조사 결과에서 최소한 김기현과 박빙으로 1위권을 다투는 이런 정도는 나와야 결국 마지막에 이제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전체 구도를 보면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이런 사자 대결 구도,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3강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유승민은 뭐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구도 싸움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언제나 전략 전술을 바꾸게 됩니다. 각 후보 진영마다. 지금 이미 뭐 전당대회 불은 붙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옳다 그르다는 뭐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하냐를 놓고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김기현을 놓고 안철수도 김기현을 공격하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안철수와 김기현이 대립하는, 격렬하게 대립하는 이런 구도를 보였습니다. 나경원이 출마할지 출마하지 않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가 김장연대 3월 되면 쉰다라고 하니까 뭐 김치 냉장고가 있다 이렇게 받고, 또 당원 100% 그 부분을 가지고 토착 왜구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쓰는 혐오 언어를 쓰느냐 또 반박을 하고, 나경원 출마 막지 마라. 그러니까 친윤 핵심 쪽에서 나경원 출마 막지 마라. 나경원 출마하라. 안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뭐 김기현 쪽에서는 안철수에 대해서 뭐 수도권 연대 때문인데 수도권 연대 걱정하지 마라. 다음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치른다. 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나경원, 유승민 출마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과 나경원의 순서가 바뀌었거나 이 양강이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구도라면 김기현, 안철수가 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현, 안철수가 대립각을, 이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뭐 처절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당원들 앞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색깔을 보여줘야 하는 것, 후보들이. 그건 당원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당원들이 선택할 명료한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은, 그 명료한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세상 뭐 모든 일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경쟁하면서 때로는 연대해야 합니다. 화합해야 합니다. 화합으로도 자기 색깔을 보여주고 경쟁으로도 자기 색깔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안철수와 김기현이 이제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약 나경원이 출마한다라고 본다면, 또 유승민이 출마한다라고 본다면 김기현과 안철수가 연대할 필요성을 넓혀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김기현이 안철수가 계속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감정적인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김기현이 맞받아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현은 수도권 연대 이야기가 나오면 처음에 그걸 뭐 이상하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도 끌어오고 황교안 대표 이야기도 끌어와서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다. 윤석열의 이름으로 치르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되고, 윤석열 이름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과 안철수가 내년 총선에서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힘 승리를 이끌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경쟁을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시점에 경쟁을 할 것이냐, 대립각을 세울 것이냐,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당 기간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 특히 안철수가 공격하더라도 김기현은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좋다. 또는 뭐 측근들이 반박하는 것이 좋다. 직접 반박하지 않는 것은 좋다. 결국 김기현과 안철수가 윤석열 정부 성공에 지금 당원들이 보기에 가장 앞장서서 나서야 될 사람들이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나경원, 더 나아가서 유승민, 뭐 이준석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과 안철수가 연대하는 그 영역을 상당히 두면서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 안철수로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김기현과 연대하고 경쟁보다 연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것이, 안철수도 손해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가 김기현에 대해서 당원 100% 그 당헌 개정, 또 수도권에서의 경쟁력, 다음 총선에서의 이 부분을 자꾸 내세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깨놓고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두 가지는 정리를 한 겁니다. 당원 100%가 좋지 않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 총선은 윤석열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아니냐? 이걸 지금 안철수가 계속 공격을 하면, 안철수가 자신이 지금 세우고 있는 전략, 자신도 친윤 핵심이고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고, 사실은 뭐 친윤 하는데 안철수만큼 친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후보 단일화를 했고, 같이 손잡고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한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김기현이 대립적으로 너무 무게를 싣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구도 싸움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제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제원은 직접 나서서 누구를 공격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마한 것도 아니고 뭐 김장연대라고 하지만 이제 김장연대는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현 뒤에서 조용히 돕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장제원이 특히 무게를 좀 둬야 될 것은 뒤에서 김기현과 안철수와 장제원이 이렇게 갈라섰는데 뭐 서로가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철수와 윤석열의 후보 단일화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장제원입니다. 그 전체적인 전략도 잘 세웠고 또 개인적으로도 장제원이 안철수와 친하고 장제원의 형 장제국이 지금 동서대 총장인데 안철수와 굉장히 친합니다. 또 장제원의 매형이 안철수와도 뭐 수십 년 친구로 굉장히 친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나 정치적인 걸로 대립할 이유가 없다. 장제원이 지금 뭐 나서서 누구를 공격하고 그래서 뭐 이준석은 뭐 장제원이 뭘 하기만 하면 공격합니다. 굳이 나서지 말고 뒤에서 안철수와 김기현이 어느 시점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어느 지점에서는 타협하고 협력할 것인가. 이 구도를 잘 세운다면 전체 그림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화합의 축제로서 이번 전당대회를 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